갑자기 삭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변하고 하는데 이거 포크볼이다 포크볼. 이건 직구야.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 아니 다른 구장에다 공을 던졌어 지금. 우회전 포크볼을 이렇게 꽂네. 아무튼 네. 좀 장애식 펴나가고 가격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TMI부터 일부를 보면서 왔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없으니까 진짜 상상 이상으로 노잼이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한 300명대에 머물러 있는 비극적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이 두 분을 내가 어디까지 방송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되나. 그러니까 나 짜증 나는데 나도 이 두 분에 부정할 수 대해서 그래 없지. 맞아. 맞아. 아니 텐션이 분하다. 맞아. 지금 이 나른한 오후 2시에 시청자분들 이거보다 자겠어. 맞아. 텐션이 목소리 톤을 야 바로 500명 되는 거 봐. 저도 야. 밖에서는 이 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2시 20분에 시작하는 방송인 줄 알고 근데 일부러 우리가 톤을 낮게 하는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 저는 차지가 와주면 우리가 좀 저도 신나게 해준 것도 밖에서는 있지. 되게 낮게 말해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오면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야 인정. 아니 원래 미꾸라지가 한 마리 있어야 이게 그냥 미꾸라지. 미꾸라지 없잖아. 내기가 아니라 미꾸라지? 미꾸라지야? 아 매기가 이렇게 두툼한 미꾸라지 왔어? 근데 최근에 그 네. 정치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든 유튜브든 예. 청취율과 구독자 이 동접자가 다 떨어졌어요. 맞아. 요새 어. 좀 왜? 확실히 떨어졌어. 왜 단독 뉴스 일단 뭐 이런 탄핵 거 국면이 보려고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좀 실증을 느끼시는지 잘 안 보시더라고요. 특히 기자님들한테 들었는데 정치 뉴스가 잘 소비가 안 된대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럴수록 우리가 막 장채고 다 얘기처럼 분산되니까? 재미를 좀 추구해야 된다. 국회님 잠이 확 깨네. 아. 그러니까요. 이게 톤부터 문제야. 톤부터. 이거 봐, 바로 그렇게 먹잖아. 아, 우리는 혹시 방송이라서 안 먹었는데 아. 장채고는 다릅니다. 제작진이 아니다. 주는 건 먹으라고 주는 거야. 제작진 주는 거 아니야? 동학경이 준 거야. 왜 맞다며? 이런 포석 내가 깐 거. 또 먹방의 재미까지 또 선사해 주고. 아 오케이. 혹시 배고프면 얘기해 뒤에 저것도 사왔으니까. 근데 왜 오늘은 커피가 없어요? 프레줄도 커피가. 있어. 깜빡했대요. 네. 진짜. 지금 가는 건 좀 예. 진짜 이거 먹방이에요. 먹방 하지 뭐. 아, 야. 너무 나 옛날에 21대 총선 때 정치 안 할 때 네. 대표 방송을 MBC랑 했었거든요. 어. MBC 유튜브에서 한 8시간을 계약한 거예요. 유튜브로. 네네. 출구조사 직전부터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이제 그 그 앉은 중간에 자리에서 계속 밥을 듣구나. 먹어야 되잖아. 막 반짝이 옷 입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원 아, 중계로 컨셉으로? 이제 MBC 지상파랑도 연결되고 어. 우린 유튜브 중계를 하고 네. 그랬는데 그 중간에 햄버거 줘서 햄버거 먹방하고 막 아. 재밌어요. 유튜브에서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인 게 서로 딴 이야기 하는 걸 안 보고 싶어해. 토론 자체를 그냥 진보는 진보끼리 모여서 막 하는 걸 보고 싶어하고 보수는 보수끼리 모여서 하는 걸 보고 싶어하거든요.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의 어떤 툴은 지금 레거시 툴이에요. 이렇게 토론이 되는 게. 그러니까 토론을 안 보고 싶어하는 거야. 그냥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이야기.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시청자분들인 거죠. 굳이 내가 불편한 얘기가 나와도 그것까지 스터디 해가면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맞지. 예, 너무 사실 훌륭하고. 토론하는 거 사람들이 점점 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다 그 필터 버블 안에서 알고리즘 버블 안에서 내가 선호하는 컨텐츠만 보면 점점 더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확증 편향이 일어나니까. 유튜브 세계관이 사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실. 지지율 대책 회의는 다른 알고리즘에 같이 안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사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지. 예, 속상한데 섭섭한데 유튜브에서 유튜브한테.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기자들이나 인텔리들이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진짜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자님들 보고 계시면은 기사도 좀 써주십시오. 네. 아니 물어보기만 하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물어보긴 하더라. 인용을 좀 해주세요. 예, 나도 그러면 기자지만 선고기일 얘기하다 말았어. 선고길. 저는 예. 다음 주 목 아니면 금. 그렇게 뒤로. 네, 다음 주 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박성재 간다? 장관 변론은 화요일. 화요일이잖아. 하고 나서 수요일쯤에 선고 기일을 발표하고 금요일쯤에 선고하지 않을까. 헌재 내부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고.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맞다는 재판관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네네. 뭐 나름의 이건 정보. 아니 정보는 아니고. 저는 정보라고 찌라시 도는 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여의도에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그렇지. 많아서. 요새 너무 많아. 맞아요. 너무 많아요 요새.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저작권을 밝히면 네. 법조인 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먼저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게 뭐냐면 마은혁 임명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변경이 있으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된다.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안 열고 표결 없이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권한 쟁의한 거는 절차 위반이다라는 소수 의견이 3개가 나왔어요. 3명의 재판관 나왔죠. 그러면 그 소수 의견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내란죄를 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 위반에 대해서 세 표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법률가적 관점으로 분석해 주신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봐요. 거기에 더해서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사유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만장일치 분위기였으면 저는 오늘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래 끌 이유가 하등 없고 근데 여론 지형도 비등비등하고 8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해서 만장일치는 안 나올 것 같고. 오, 만장일치가 안 나온다. 네, 만장일치 안 나올 것 같고 그게 뭐 6대 2일지 5대 3일지 4대 4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시간이 꽤 끌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만 뭐 희망회로 돌려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선고 기일 관련해서는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이게 26일 이후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일 가능성까지도 점치더라고요. 이긴 채거는요. 저도 28일 봅니다. 28일이 다음 주. 다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 26일이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기일이고 선고 날이고 그 다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봅니다. 그걸 맞춰서 일부러 헌재가 그걸 일단 보고한다고? 역대 3명의 탄핵 대통령 중에 2명의 대통령이 전부 다 금요일 날 했어요. 관례가 금요일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금요일 날 나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목요일 날 했던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보면은 이것도 지난 이 관례를 보면 역대 어저께 탄핵 심리 8건 있었는데 7건 중에서 2건이 대통령이고 5건이 이제 국무위원 내지는 다른 사건들인데 나머지 5건이 전부 다 목요일이에요. 근데 어제도 마침 최재해 감사원장이 목요일 날 나왔어. 그러면 대통령 탄핵 사건도 금요일 날 나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야. 보수 성향 내지는 다른 성향의 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 탄핵 소추 의결되고 나서 이 듀 데이트 그 기간만 맞추면 되지 이걸 굳이 성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26일 선거 내고 28일 내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재판관들의 어떤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반박은 아닌데 다 각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라고 전 보는데 네. 금요일이 관례니까 금요일 날 할 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기간 자체도 심리를 그만 딱 두고 이제 선고까지 11일, 14일 걸렸잖아요. 그럼 2주 안에라고 관례라고 보면 이건 이미 관례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측이니까 저는 월요일 할 것 같아요. 저는 월요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장일치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최장평이가 걸리고 있어요. 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보세요.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원래 오늘 났으면 오늘 나도 이 평의 기간이 17일이나 걸렸어요. 평의가 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결론이 단순하면 빨리 끝날 텐데 결론이 단순하지 못하니까 평의가 긴 거예요. 만장일치가 쉽게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 제가 들었던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평의가 길다라는 건 어쨌든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신호로 좀 보여져요. 알 수 없지만 저는 평의가 길어지니까 논의할 거다. 논의하기 위해서 평의가 길어진다. 이 논리 구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을 하려고 해도 뜸을 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밥은 다 된 상태예요. 근데 뜸을 들이는 이유는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헌재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야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했는데 야 너네는 지금 20일을 하지 않았냐. 충분히 심사숙고했다. 합리적 결정이다. 존중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신중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한. 네, 이거는 딱 거부할 수 없도록 딱 만드는 거죠. 아 근데 법원 폭동 사건까지 이거 저는 인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법원 폭동 사건까지 있는 데다가 양당이 지금 단식하고 삭발하고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하고 하면 여론을 고려했을 때 빨리 결정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평의가 길어지고 굳이 선입 선출 원칙도 깨져 있는데 목요일날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부터 발표를 했다라는 건 평의에서 이견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 이걸 가지고 막 더 뜸을 들이겠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가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법조계 선배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평의 때는 나 인용이에요, 기각이에요 말 안 한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쟁점별로 의견을 말하면 아 대충 거기 있는 8명은 저 사람은 인용이구나, 저 느낌이 사람은 오지. 기각이구나 느낌이 올 수밖에 없대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이야기하느냐, 홍장원의 메모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메모에 대한 의견을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감 오잖아. 예를 들면 곽종근 진술 오염 가능성, 곽종근 진술을 그대로 채택할지 말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는 게 평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평결날 그때 최초로 의견을 밝힌다는 거예요. 인용이다 기각이다. 그래서 인용 판결문 다 써놓고 기각 판결문 다 써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큰 권한은 문영배한테 있어요. 문영배 재판관이 그 현재 소장 대행이니까. 근데 이렇게 얼추 말을 하는데 2심 전심이네. 다 인용인 것 같네. 그러면은 문영배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판결하자. 하자 할 텐데 지금도 누가 기각이고 인용인지는 한 번도 그들 스스로도 평의에서도 말을 안 한대요. 판결 때 전에는. 이거는 뭐 보도로도 다 확인된 거고 법조계 선배들한테 들은 거니까.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행배가 보기에. 이거 뭐지? 정영식 재판관 왜 저런 말을 하지? 김복형 재판관 왜 저걸 하지? 아니 친숙해서 최민식이에요. 최민식. 아니 우리 연예인들 이름 막 부르잖아. 친숙해서 그래. 민주당 맨날 윤석열 거리잖아. 네 복심 호흡하. 민주당 맨날 윤석열 거리잖아. 이재명 거리듯이 그래서 날씨 좋다. 그래서 이게 뭔가 꺼림칙한 거야. 행배임이 보기에. 그러니까 행배임이 그 와중에 뭐 고등학교 카페도 탈퇴하고 막 지금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막. 아니 주심은 그래서 오래 걸리는 정영식 거야. 재판관이잖아. 아니, 주심은 이거 그런데. 최종적으로 발언권의 첫 번째는 문영배 사회자는 문영배 네, 그 소장 대행한테 있어요. 일단 길어진다라는 게 저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불안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하지. 네, 불안하죠.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이게 마냥 이렇게 막 긍정적이에요, 뜸 잘 들이고 있으니까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의 헌재의 큰 그림이에요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네. 이 이야기도 짧게 해도 돼요? 짧게. 한 30초 1분? 네. 일단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제가 대통령실 참모들이랑 통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준 이야기가 공직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그 이전에는 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들 전화도 안 했대요. 원래라면은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뭐 발표하기 전에 교육비서관실이랑 협의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다가 구속 취소되고 주말 지나니까 전화 와서 비서관님 우리 뭐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쨌든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언론사마다 아마 CBS도 있을 것 같은데 비공식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하는 TF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TF까지는 안 만들고 뭐 이렇게 개표 방송도 해야 되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름아름 있었대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미리 기자들은 차출해 놓고 근데 이거는 그 언론사의 간부 선배님이 말해준 건데 지금 그게 다 붕 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표 방송을 하려면 세트 만들고 스튜디오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기술적인 건데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 이 외주 업체라는 이런 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 근데 지금 계약서에 사인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야. 그랬다가 기각되면 이거 다 돈 날리는 건데. 그래서 그게 올 스톱이 됐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알았어.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는 거지. 이거 한 가지 밝혀주면 장치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화이팅. 저는 1분 넘었지만 놀아? 가만 내비둔 이유는 이야기 해야지. 그래 저렇게라도 해야지. 그래. 나 그거 진짜 그래. 취재한 내용이야. 내가 없는 그래. 내용을 말하진 않아. 얘기하고. 잘한다. 인정. 아니 저는 엊그저께 사실 4명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할 때 너무 분개스러웠단 말이에요. 이게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 그렇지만 헌재의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지만 표정보다 너무 웃기다.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꽁트 아니야? 너무 저거? 검사들 막 다 감사원장 진지하게. 싹 다 그냥 저 그렇지만 헌재가 판결을 내렸으니까 너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숙명.
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요. 네. 자, 지금 주신 말씀이 이제 토픽 첫 번째 토픽의 주제거든요. 줄줄이 기각. 줄줄이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한간에는 야, 이렇게 다 기각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논리가 왜 또 글로 튑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고 가실까요? 그럼? 저는 사실은 네. 이것도 약간 뜸들이는 과정이라고 봤는데 제가 아까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거 말이 되냐? 네. 왜냐하면 검사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돼서 이게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검찰총장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헌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헌법 수호의 이 뭐 관점에서의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렇고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도 김건희 여사가 21g 업체 연동 고리가 다 있는 건데 이걸 제대로 감사에서 밝혀내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당연히 탄핵 저희가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4명이 다 기각됐으니까 앞으로 헌재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게 다 기각이다 이런 구조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4명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 심판 결과를 존중한다. 나왔잖아요. 민주당도 너무 열받지만 존중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것도 저는 탄핵 이 존중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의 약간 뜸들이기 포석이라고 봅니다. 장혜찬 씨. 거의 저 정도는 꽁트인데 거의 모노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네. 깜짝 놀랐네. 저는 일단 2가지 이야기 짧게 할게요. 일단 탄핵에 대한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계속 공식 메시지 내고 있어요. 어제도 헌재가 나왔던데. 뭐라고 하든 우린 승복할 것이다. 민주당 공식 메시지가 나와야죠. 최고의 명의로.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막 장애로 나가고 삭발하고 갑자기 삭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삭발도 막 하고 막 장애 집회 나가고 과격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 기각하면 내전이다 이래요. 근데 내전은 진짜 무서운 단어거든요. 국민끼리 싸운다는 뜻이에요. 총칼 들고. 저는 저랑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이기인 최고나 이동학 최고랑 막 물리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걸 말리는 게 정치권 역할이잖아요. 내가 어깨가 아플 때 그러니까, 덤비면 나 곤란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가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어떤 선고를 하든 승복하겠다라는 걸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지도부 명의로 좀 밝혀라. 그게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2번째는 이 탄핵이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탄핵 선고가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대통령 측 주장 민주당의 줄 탄핵이 국정 마비를 일으켰다. 특히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통과되는 걸 보고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최소한의 정치적 정당성은 확보가 된 거거든요. 봐라 저거 무리한 탄핵이었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론전에는 영향을 미칠 거고 헌재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밖으로 뭐라 하건 야 이런 것까지 너네가 지금 탄핵을 다 했다고 민주당? 너네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 동기가 생길 만한 요인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정규제 이재명 가족이라고 네. 채널 A에서 이재명 대표 토론했잖아요. 나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저도 근데 어제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승복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각 판단이 나온다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저는 그걸 승복 안 할 도리는 없다. 그냥 우리가 합의한 원칙이니까 그거를 만약에 승복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헌정 질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만인의 투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근데 정치권이 정당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더군다나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에서 그거를 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주 일반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남발에 관해서는 저 역시도 이건 좀 과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인을 볼 필요는 있어요. 합리적이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완전히 거부하고 인간 사냥의 이라고 불릴 정도의 검찰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털고 지금 몇 개의 물론 죄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애초에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죄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저쪽 진영에선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식의 대화와 타협도 다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 거부권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 하면 거의 40회 달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정권 때 정말 그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정말 그 옛날에
그런 상황에서 45회예요. 근데 지금 거의 40회 가까이 이제 30회, 됐죠. 30회. 아니 지금 39회인가 됐을 거예요. 오늘 그래요? 아마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거부권. 다음에 또 하면 예. 이제 40회가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과 이 탄핵, 그러니까 저쪽은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인간 사냥을 사정없이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어도 소수 여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 이게 극렬한 이 팽창 상황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여당의 원내대표나 여당의 당대표가 야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만 조금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이 좀 저는 앞으로는 대통령이 된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하거나 혹은 다수당의 어떤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저는 앞으로 이게 도돌이표 된다고 봐요.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게 명태균 특검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최대행이 한 얘기가 위헌성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자가당착적이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도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법안이 위헌이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준법을 확실하게 현실화 해놓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또 검찰이 제대로 이제 수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또 풀어줬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쨌든 본인들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순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미 과거에 5개, 1개 울산지검, 대전지검 했던 게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또 자가장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저는 그냥 섭정을 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사라지고 난 뒤에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그다음에 국무위원들로부터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부터 이 세 군데에서 섭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당연히 거부권 할 거를. 그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거부권 또 행사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게 다음에 정권이 어디든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결국 특검법으로. 거부권이 예. 매를 벌기 위한 상황으로 더 몰려가고 있다 봅니다.